손민규입니다. 서점에서 17년째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것도 서점이고 책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 많이 보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컨텐츠로 초보 저자에게 책 처음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준비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1100명 정도 팔로워가 있습니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릴스로 이제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5년 출판계 진단을 하면서 출판계 동향을 분석하면서 그 출판 편집자 한 분이 25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픽션이 너무 없었는데 논픽션이 없었던 거에 대한 이유로 AI 때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보를 예전에는 뭐 책에서 찾아왔는데 정보 그냥 AI 치면 나오니까 이제 논픽션 안 읽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점에서 인문과 사회정치, 올해는 역사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픽션을 파는, 논픽션 책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 그 릴스를 보고 긁혔습니다.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50만인가 60만 정도? 왜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납작하게 이제 평가하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AI 때문에 논픽션 읽는다.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뭐 매출을 보잖아요. 서점에서는 신간 종수도 보고, 특별히 그런 동향이 전혀 이제 관찰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상단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베스트셀러 상단에는 뭐 혼모노라든지 이런 한국 소설들이 굉장히 뭐 약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은 저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SBS 러브 FM 어해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에서 매주 수요일 방과 후 북카페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일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해진 소장님이랑도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소설의 약진, 한국 소설의 유행, 이거는 당연히 꼽았습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픽션이 안 팔렸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소설이 많이 팔립니다. 지금 우리 세계문학 전집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문학 옛날부터 많이 읽혔던 것은 그냥 소설들이고, 심지어 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도 소설 썼어요. 왜? 소설은 널리 읽힐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해봅시다. 오징어 게임 엄청 많이 보잖아요. 이야기니까. 그런데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보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느냐? 없잖아요. 원래 논픽션은 주제별로 사람들이 읽는 수요가 다 있고, 그런데 한 권에 대한 집중력은 소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AI 때문에 논픽션이 사라졌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논픽션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동의할 수도 없고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그분의 이제 견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작년 논픽션 중에 뭐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뭐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라든지, 그리고 편안함의 습격이라든지, 경험의 종말이라든지, 그리고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이제 판매가 됐고, 그리고 저는 그런 진단을 보면서 좀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참 활발해질 때, 뭐 네이버, 엔파스 검색 엔진들이 활발해졌을 때, 이제 책 큰일 났다. 사람들 다 검색해 정보를 얻을 텐데, 어떻게 책을 판매할 것이냐, 책을 누가 읽을 것이냐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거의 한 30년 지난 상황에서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출판 시장이 저는 줄어들었다는데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매출액 보자면 제가 이제 회사 처음에 왔을 때 종이책 시장이 이 정도 규모였고 지금은 3조 정도. 물론 드라마틱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라 때문에 뭐 출판계가 이제 쪼그라들었다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그 검색 시장이 책을 대체했느냐? 아니죠. 상호 공존했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얻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책 많이 읽고 있습니다. 종이책이 끝날 거라는 진단은 뭐 100년 이전에도 있었어요. 라디오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정보 전달 다 라디오 들을 것인데 누가 뭐 책 보겠어. 공존하고 있죠. 라디오 보는 사람 보고 책 보는 사람 보고. 검색이 활발해졌을 때도 종이책 끝날 거다 얘기했지만 뭐 검색 많이 하고 있고 종이책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색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약간 없어지고 쇠퇴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침체됐고, 서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행 분야가 있었는데 지금 여행 카테고리가 좀 이제 많이 쇠퇴하고 없어진 서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의 변화는 있겠죠. 심지어 여행 카테고리가 사라졌어도 여행 가이드서 여전히 나옵니다. 부수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때문에 이제 뭐 AI 때문에 논픽션이 없어질 것이고 논픽션 위기다, 이거는 뭐 전혀 이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AI를 통해서 얻는 습득 방식,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얻는 습득 방식에서 종이책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제 피셜이 아니라 뭐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든지 다시 책으로라든지 읽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결국 그 우리가 AI에서 질문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눈에서 탁 지나가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디지털 읽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자책 읽기와 디지털 읽기인데, 종이책 읽기는 확연히 질적으로 다른 경험입니다. 스캔이라고 하죠. 스캔이라고 하죠. 디지털 읽기는 스캐닝이에요. 쓱 한번 보는 거죠. 종이책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얇은 소설이나 에세이는 그냥 스캐닝 하듯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투적으로 몰입해서 읽고 때에 따라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여백의 메모도 해가면서 이게 집중해서 읽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가 그 종이책 읽기의 경험을 침범한다, 이제 뭐 공존하겠죠. 대체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또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게 뭐냐면, 스캔이 그냥 훑어 읽기잖아요. 시각적인 자료로 정말 훑어가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몸에 체화 습득되기 위해서는 깊게 여러 번 읽고 되새기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이제 스캐닝, 그냥 훑어 읽기에서는 심지어 단기 기억력까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해당 지식에 대해서 깊게 읽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의 정확성이 아니라 읽기 수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픽션 읽기도 대체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그냥 사고 실험을 해보면, 이제 뭐 AI가 이제 변호사도 대체하고 뭐 세무사도 대체하라고 한다는데, 물론 일부분은 좀 이제 업무가 대체되겠지만, 최근에도 영국에서 어떤 세무사들이 AI 기반으로 했더니 실제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게 나오죠. 왜냐면 AI 계속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법이나 이런 세무 지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계속 법도 바뀌고 완벽하게 이제 AI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우리가 면접을 본다든지 그런 식의 테스트에서 과연 내가 AI 들고 갈 수 있느냐. 요즘 학교에서 저마다 워낙 AI를 많이 쓰니까 이제 대면 시험을 많이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대면 시험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AI 쓸 거예요? 이제 그럼 기존적으로 내가 알고 이해해야 되는 세계관, 지식에 대한 거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키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디지털 읽기가 아니라 이제 종이책 읽기인 거죠. 이런 면에서 논픽션 읽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 이제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가 이제 신기술이 도입돼서 이제 종이책 뭐 안 팔릴 거야. 또 그렇다고 예전과 비해서 적게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종이책이 없어질 거야.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할 수 있겠는데, 출판이 내부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하나 싶은 거죠. 저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그 육아포비아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주변에서 출산율 너무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래 낮더라도 그 얘기가 계속해서 퍼지고 그러면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출산이 뉴노멀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무슨 새로운 그 기술이 발달해서 종이책 안 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일단 사실이 아니고, 그게 이제 뉴노멀이 되면, 난 이제 책 안 읽어도 되겠대?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인간에게 바람직하냐?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깊이 읽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도구화한 것이 이제 바로 종이책이라는 코덱스라는 형태이고, 이런 식의 지식 습득 방식은 뭐, 멀게 보면은, 이 코덱스 형태는 이 유럽에서 했던 뭐 몇백 년 안 되는 역사지만, 뭐, 두루마리라든지 이런 식의 종이책 읽기 경험은 5,000년 동안 반복되어 있던 역사입니다. 고대 중세의 수도승들, 기독교의 수도승이라든지 불교의 승려들은, 이분들은 치열하게 지식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 사람들이 어떤 수단으로 공부했느냐? 종이책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집중력이 요하는 읽기는 이게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AI 때문에 논픽션을 안 읽는다, 논픽션이 안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안주하고 나 책 안 읽어도 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영상이,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당연히 40만 조회수는 안 나오겠지만, 그 리스트를 보고 나 이제 책 안 읽어도 되겠네 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네, 종이책 계속 읽으셔야 되고요. 라디오도 뭐 그렇고 계속 인터넷에 등장, 맨날 책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잘 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책에서도 2012년에 나온 책이고, 그때도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그래서 이미 반복된 얘기예요. 종이책 안 읽는다, 뭐 소설 안 읽는다, 문학의 위기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제 사사키 아타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도스토옙스키, 뛰어난 문학가로 얘기를 하는 도스토옙스키 시대에 책 몇 부 팔렸냐? 뭐 300부, 400부밖에 안 찍었거든요. 니체도 마찬가지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몇 부 찍었냐? 뭐 얼마 안 찍었어요.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초판 부수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1000부 이상을 찍는 그런 사회가 지금 사회고, 인류 역사를 보면 지식 문자를 습득하고 읽는 거는 이제 일부의 계층의 얘기였잖아요. 지금은 뭐 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책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읽는 사회고, 그런 얘기 하죠. 대한민국이 뭐 성인 독서율이 2명 중에 1명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준 건 맞겠죠. 준 건 맞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일식주를 제외한 활동, 뭐 골프라든지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2명 중에 1명이 하는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독서가 그만큼 대중적인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지식 습득에 유효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옆 나라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도 뭐 영국 사례도 있었는데 국가들 차원에서 종이책 그 읽기 이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뭐 돈이 남아들어서 그렇겠어?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늘 재정 부채가 많아지는 나라인데 이거는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의 성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막 이제 종이책 없어질 거야, 종이책 아닐 거야, 책 안 읽어도 돼, 이런 얘기는 이제 책 안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사랑하고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얻을 게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종이책 여전히 많이 읽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책 여전히 읽어야 하고요. 단순히 이제 지식 습득을 이제 뭐 일단 그것도 틀렸죠. 지식 습득을 오롯이 하려면 종이책 읽어야 돼요. 이제 거기서 읽는 거 아니라 그거는 휘발되는 지식, 내가 알았다고 착각하고 돌아서 잊어버리는 식의 읽기 경험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종이책을 읽어야지 깊이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게 진화됐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뭐 몇천 년 뒤에, 몇만 년 뒤에 이제 인류는 바뀔 수도 있겠죠. 디지털 읽기를 통해서도 깊이 읽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측면의 책들도 많이 팔려요. 뭐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최태성 선생님의 최소한의 삼국사 같은 거, 삼국지 같은 거는 엄청 잘 팔려. 정보 습득의 면에서도 그렇고 논픽션에 가미된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뭐냐면 몰입하고, 그러니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죠. 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이제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몰입하는 순간에 내가 좀 더 넘어설 수 있고 성스러운 감정적인 충만함도 느낄 수 있는 몰입의 중요성인데, 몰입하는 거 어디서 가능해요? 막 챗GPT를 이제 막 그 재미나게 쓰면서 와 몰입하는 순간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그건 종이책 경험에서 얻을 수 있고 굉장히 잘 쓴 논픽션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배움의 발견 이런 책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이런 책들은 저는 빨려 들어가듯이 읽었거든요. 이게 논픽션인데 정보 전달의 의미도 있겠죠. 뭐 공교육을 안 받던 한 소녀가 공부를 하고 학문으로서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이제 배움의 발견 같은 얘기도 있고, 필리핀의 국가폭력에 관한 그 얘기, 이제 피가 난무하고 좀 폭력이 난무하고 1년 내내 되게 슬프고 비탄했는데도 이 저자들이 쓰는 문장을 보면은 그 몰입의 순간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종이책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논픽션은 뭐 우리가 계속 읽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논픽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논픽션도 좋지만 외국 논픽션이 좋죠. 이유 간단하죠. 이제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논픽션과 나머지 80억 세계에서 나와서 시장에서 검증받은 이제 논픽션 간의 차이는 좀 있겠죠. 이제 거기서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잘 쓴 게 있을 텐데, 지금 환율이 비싸지잖아요. 또 외국 저자들은 국내 저자에 비해서 알리기 힘들거든요. 국내 저자가 소셜 미디어로 제 책 나왔다 활동도 할 수 있고 북토크도 할 수 있는데, 외국 저자는 그런 게 안 되는 대신에 번역비 들죠. 그리고 환율 올라가서 계약비 들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출판사들이 약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이 국내 저자의 책이 만약에 18,000원, 19,000원이다. 비슷한 분량의 논픽션이 25,000원이라면 이해해 주셔야 돼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번역비 들고 이제 그만큼 또 알리기는 어렵니까. 그래서 외국 논픽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올해도 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이책 이제 납작한 평가, 그러니까 뭐 AI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단순히 지식 얻기 위한 책을 안 읽는다. 요거는 뭐 잘못되기도 했고 그 말 믿고 책을 안 읽으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제 이제 이 책 좀 소개해 드리는데, 책을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성으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가장 훌륭한 지식 학습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칙센트 미하이 칙센트가 했던 몰입의 순간, 요거의 측면에서 보자면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해도 활자를 통해서 읽는 건 또 다른 거고, 나의 치유라든지 나의 성스러움 느낄 수 있는, 융이 말했던 개성화 과정에서 내가 점점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 있죠. 마음예보란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윤홍근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느끼고 있는 거는 물질적인 부가 굉장히 크죠. 그럼에 비해서 정서적 허기가 심하다. 정서적 허기가 배가 고프다는 거죠. 정서적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책을 읽는 거 꼭 권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좀 너무 허덕하고 우울하고 불안할 때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윤홍균 선생님의 말을 인용드리면, 독서는 타인의 세계에 접근하고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선생님들, 독자분들 꼭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종이책 없어질 때 그거 아니거든요.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거. 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게 이제 21세기 지정학이라는 책.
요 책 정말 재밌게 읽었고, 최근까지도 계속 추계 시대를 많이 밀었거든요. 500년 동안 우리는 그 가르침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거대한 사상가들의 얘기를 했는데, 그 거대한 사상가들이 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뭐 그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사회경제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21세기 지정하고 정말 훌륭한 세계사 책이고, 서구 유럽 중심의 세계사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큰 광범위한 문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거든요, 이런 거.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책이 계속 나와줄까? 이거 역시 종이책을 읽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편에는 종이책을 내고자 하는, 책을 내고자 하는 미래 작가, 초보 작가를 향한 제 나름의 꿀팁을 몇 가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